먼저 헷갈리지 않게 딱 구분해 보겠습니다. 스크류와 고무줄, 이게 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크류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스크류는 정식 명칭은 미니 임플란트 또는 스켈레탈 앵커리지라고 해서 골격적인 고정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잇몸뼈에다가 기둥 같은 거를 박아주는 거예요. 치아를 움직일 때 그 고정원을 이용하면요, 다른 치아들의 이동은 최소화하거나 혹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치아 이동은 막아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교정치료는 결국 치아를 조금씩 밀고 이동시키는 치료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스크류 같은 고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치아를 이동시켰냐면 주변의 치아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면서 치아 이동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치 교정을 했을 때 앞니들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앞니들을 당겨주는 기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앞니가 들어오는 것만큼 또 일정 부분 뒤쪽에 있는 어금니도 앞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근데 스크류가 등장을 하면서 잇몸뼈에다가 아주 작은 나사못 형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앞니를 당기는 고무줄을 연결시켰더니 앞니들을 충분히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어금니가 끌어져 오는 것들을 막을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치아 이동을 예방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교정치료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가 생김으로써 교정치료의 치아 이동의 범위가 훨씬 증가되게 된 거죠. 예전에는 교정치료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10이었다면 스크류를 씀으로써 이게 20, 30까지 증가되는 그런 범위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류를 이용해서 교정치료 했을 때는 예전에 스크류가 없을 때의 교정치료 결과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 더 극적인 치료 효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무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고무줄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과에서 직접 걸어주는 고무줄이죠. 이거는 환자가 끼고 빼고를 못해요. 늘 치아의 브라켓에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입니다. 자, 두 번째 고무줄은 환자가 직접 착탈식으로 착용할 수 있는 고무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고무줄은 이 환자분들 스스로 끼고 뺄 수 있는 고무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끼고 빼는 고무줄을 거는 이유는요, 위아래 치아들의 교합 관계를 맞추려고, 이걸 개선하려고 이런 고무줄을 걸게 됩니다.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각각 좋은 배열을 가지고 잘 배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위아래 교합 관계들, 상대적인 위와 아래 치아 배열에 맞물리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정치료가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 중간에 혹은 치료가 끝날 즈음에 해서 환자분들한테 착탈식 고무줄을 착용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때 고무줄 거는 방식은 사각형 형태로 걸기도 하고 삼각형 형태로 걸기도 하고 또 대각선으로 걸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무줄을 거는데, 이때는 위와 아래 치아가 상대적인 관계들을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스크류는 치아 이동의 방향과 고정을 도와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환자분이 끼는 착탈식 고무줄은 위아래 치아들의 맞물림, 교합을 맞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애초에 목적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스크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스크류를 안 써도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변에서 교정치료를 다 마치신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사랑 교정장치 뺐는데 뭔가 이상해, 앞니배열은 맞춰졌는데 위아래가 안 닿는다거나 한쪽으로만 씹힌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분명 교정치료는 끝났는데요, 뭔가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교정치료 한다고 2년을 버텼는데도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교정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교정치료 전 상담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크류를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고무줄도 해야 돼요. 그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선생님, 그거 아프다는데요, 혹시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스크류나 고무줄 거는 거 없이 시작한 교정치료가 2년 뒤에 찜찜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겁니다. 스크류랑 환자 본인이 직접 뺐다 꼈다 하는 고무줄이 왜 필요한 건지, 이거 하면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요, 교정용 미니 스크류나 환자가 거는 고무줄보다 교정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교정 치료 상담을 갔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감이 딱 올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스크류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스크류를 식립할 때는 잇몸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마취가 된 이후에 잇몸뼈에다가 스크류 식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크류 식립하는 시간은 금방 끝납니다. 5분 내외고요. 실제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잇몸을 절개하고 식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취하고 나서 작은 나사를 잇몸에서 잇몸뼈까지 쭉 식립하게 됩니다. 사실은 식립할 때도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마취가 되고 났으면 통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다만 마취가 풀리고 나면 보통은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통증을 느끼고, 이 통증의 정도도 환자분들마다 되게 달라서 전혀 안 아팠다, 살짝 아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아팠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마취가 풀릴 때 치과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을 잘 드시면 그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한 2, 3일 정도만 지나고 나면 스크류로 인한 통증은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거의 신경이 안 쓰이게 됩니다. 스크류가 잘 식립된 이후에도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그 도중에 스크류가 흔들거리거나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스크류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스크류 부분이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개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엄청나게 아프다, 이렇지는 않다. 다만 아프긴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무줄 걸 때는요, 환자분이 뺐다 꼈다 거는 건데, 이건 사실은 대단한 통증이 있지는 않은데 다만 턱이 좀 뻐근한 느낌, 치아들이 뻐근한 느낌들이 좀 듭니다. 고무줄을 처음 걸었을 때는요, 턱관절 주변이 좀 피로하고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것도 금방 적응이 돼서 대략 한 1주에서 2주 정도만 지나면 상당히 적응이 돼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데, 아마 이거는 고무줄을 식사할 때는 빼고 또 식사가 끝나고 양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고무줄을 거는 이런 것들이 좀 귀찮아서 고무줄 거는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무줄을 안 걸다가 고무줄을 걸라 그러면 고무줄 거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해서 이걸 좀 잘 착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한 1주, 2주 정도 지나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습관처럼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보다 오히려 이걸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착용하는 시간인데요. 고무줄 착용하는 시간은 아무리 못해도 한 20시간에 가깝게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 교정 치료 결과를 좋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모든 케이스에 스크류나 고무줄 거는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순한 치아 배열을 가지런하게 하는 교정이라든가 치아 자체들의 고정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스크류 없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무줄도 마찬가지죠. 어떤 케이스들은 고무줄을 전혀 걸지 않고도 끝나게 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치료 후반부에만 짧게 한두 달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정말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꼭 이걸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렇게 지금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에서처럼 발치 공간을 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치아들을 수직으로 이동을 시켜서 과계교합이나 개방교합 같은 것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스크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단순히 치아 배열이 살짝 벌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는 정도, 그리고 발치를 동반하지 않고 치아 배열을 약간 삐뚤빼뚤한 걸 가지런하게 피는 정도라면 굳이 어금니 쪽에 스크류 식립을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치아 배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치아 배열을 교정하는 거고요, 어금니의 고정원들이 충분하다면 스크류 식립 없이도 교정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크류나 고무줄 같은 것들을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피할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 이게 없으면 나한테 왜 안 좋은지를 제대로 납득되는 설명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 설명을 잘 해주는 치과를 만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설명을 잘 못 들은 상태로 스크류 식립해야 됩니다, 고무줄 걸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꼭 물어보시고 납득하신 다음에 동기부여가 돼야지 그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교정용 미니 스크류나 우리가 고무줄 거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사라졌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한 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1분만요. 스크류를 식립하고 고무줄을 착용해야 되냐 마냐 이런 것보다도 처음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상담에서 치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쓸지 말지, 쓴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몇 개를 식립할 건지, 고무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중간에 갑자기 난 스크류 식립 얘기가 전혀 없다가 스크류 식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 좀 놀랄 수 있겠죠.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게 납득이 됐을 때 저는 그 상담이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이런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실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 계획이 수립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신 이후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정치료 이후에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솔직한 치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크류나 고무줄 같은 거 안 하면 교정이 좀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좀 오해입니다. 오래 걸린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과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정원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힘을 주는 방향으로 치아들이 잘 오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않아야 될 치아들이 딸려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들을 충분히 뒤로 넣어야 되는데 돌출 개선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들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래도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고무줄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걸 잘 안 끼면 위에와 아래 각각의 치아별 정렬은 너무 잘 됐는데 이걸 다물고 음식을 씹었을 때 맞물림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다물었으면 위아래 치아배열들이 아주 균일하게 벌어진 데 없이 위아래가 착 하고 잘 맞물려야 되는데 어금니, 위아래 어금니 사이가 떠 있다거나 아니면 개방교합이 하나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무줄을 잘 끼는 거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무줄을 착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치료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고무줄 착용을 잘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고무줄 착용을 잘 못했다 그러면 고무줄을 착용하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교정 치료가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이 만족하셔가지고 고무줄 착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교정 치료를 끝내고 났더니 나중에 선생님 저 이거 아쉬워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은 착용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통증이나 번거로움의 문제 뭐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무줄 착용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고무줄, 스크류 이런 거 안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안 쓰는 게 더 편한 교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한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안 쓰면 우리가 원하는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 치료의 결과가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를 하셨을 때는 충분히 잘 협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